안녕하세요, 셀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 화면을 보시면 유레카라고 하는 미들웨어 서버에서 아래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애플리케이션 두 개가 전부 유레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레카의 주 역할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 특정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이 집중되었을 때 장애 발생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로드 밸런싱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를 다수로 늘려서 큰 작업이 발생하는 장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미드웨어 서버입니다. 유레카는 스프링과 넷플릭스 쪽에서 같이 만들어진 미드웨어 서버이고, 넷플릭스처럼 OTT 서비스 중에 하나의 컨텐츠에 많은 사용자가 몰렸을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드웨어 서버입니다. 유레카를 하기 위해서는 유레카 서버와 유레카에 등록하고 사용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유레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디펜더시로 유레카 서버를 디펜더시에 애드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에는 디펜더시에 유레카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데브 유레카는 데브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도커 컨테이너의 작업 환경을 구성하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들어질 서버 안에 4개의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부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라온 데브 게이트웨이와 동일하게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2개, 그리고 오늘 주제인 유레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지는 서버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그레이들 JDK 19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옆에 보이시는 서버란 워크스페이스를 볼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2개는 앱 1번과 앱 2번은 외부로는 포트 포워드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게이트웨이는 8080, 유레카는 8761번으로 서비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쪽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옆에 보이시는 데브 유레카를 클론으로 받은 후 데브 유레카로 폴더를 열고 명령 팔레트를 이용하여 데브 컨테이너 리빌드를 하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 저희 데브 유레카 컨테이너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서 저희의 애플리케이션 4개를 실행해 볼 수 있으십니다. 유레카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는 빌드 그레들에서 디펜더시 쪽을 보시면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유레카 서버라는 디펜더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펜더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전이 필요한데, 스프링 클라우드 버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퍼티를 하나 생성하시고, 아래에 디펜더시 매니지먼트에서 저희가 사용할 클라우드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퍼티인 스프링 클라우드 버전을 연결시켜 해당 버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개의 파일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유레카 애플리케이션 메인 메소드 있는 자바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는 리소스 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유레카 서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가 있는 자바 클래스의 어노테이션으로 유레카 서버를 등록하겠습니다. 임포트까지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YML에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네임으로 폴더 유레카라고 지정하고 서버 포트로 8761번으로 기본 포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레카의 환경 설정 부분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프링 유레카 쪽 독스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레카 미드웨이를 하기 위해서는 유레카 서버 설정 부분과 유레카 클라이언트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는 서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레카 서버에 2.2인
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애플리케이션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에 등록했던 유레카 서버 어노테이션 등록하는 부분과 아래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유레카 클라이언트 중에 레지스터 쪽으로 설정하는 두 개의 부분을 저희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하고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부분은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여기 설정 있는 내용 중에 이 클라이언트 부분 여기 내용을 보시면 레지스터에 관련된 설정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레지스터에 등록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서버는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인 true를 false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레지스터는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디폴트 값이 true이기 때문에 false로 정의해 주어야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부분은 두 가지 다 false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의해 줍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되었다면 유레카의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두 개의 설정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1번과 애플리케이션 2번은 유레카 클라이언트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어노테이션으로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를 등록해 줍니다. 네, 이렇게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각각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대한 설정 부분으로 유레카 클라이언트 서비스 URL 해서 디폴트 존으로 유레카 서버 쪽으로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각각 프로퍼티 쪽으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유레카를 서비스할 수 있는 URL 부분 중에 호스트 부분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라는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컬 호스트 부분을 로컬 호스트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서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도 로컬 호스트에서 서버라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서버도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등록,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저희가 유레카 클라이언트 서비스 URL 디폴트 존 등록했던 이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에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를 실행해 보시면 유레카의 포트를 확인해 줍니다. 현재 유레카는 8761번으로 HTTP 서비스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761번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761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프링 유레카의 기본으로 보여드리는 모니터 화면입니다. 현재 서버로 올라와 있는 건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1번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옆에 유레카 모니터 화면에서 보시면 인스턴스로 등록되어 있는 폴더 API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8081번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애플리케이션 1번을 유레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2번과 게이트웨이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로그를 보시면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로 상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된 후에 레지스터리에 등록이 되면 스프링 유레카 쪽으로 인스턴스가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었고 폴더 API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더 게이트웨이는 단일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트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게이트웨이는 8080, API는 8081, 8082 이렇게 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스턴스 부분을 저희가 등록해서 이 내용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내리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들은 위에는 게이트웨이, 아래는 API 1번과 API 2번 두 개의 파일을 오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부분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밑에 인스턴스를 등록하고 그 인스턴스의 ID 이름으로 옆에와 같이 환경 변수를 넣는데 앞에 있는 이 환경 변수 부분은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하고 그 뒤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의 포트를 넣어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1번과 2번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버를 켜고 인스턴스의 레지스터 상태 부분에서 여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다 켜졌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우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폴더 API, 폴더 게이트웨이 이 두 개의 스테이터스 쪽에 보시면 저희가 정의한 인스턴스 이름으로 같은 IP에 포트 번호가 다른 상태인 인스턴스 이름으로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붙어 있는 이 IP는 유레카 서버의 I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외부에서는 접근하는 포트 번호가 8081 혹은 8082번으로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트는 랜덤으로 생성되도록 수정을 하고 그때 인스턴스 이름 부분 또한 랜덤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 1번 프로퍼티 쪽이고 아래에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 2번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에서 서버 포트 부분을 0으로 바꾸게 되시면 서버가 켜질 때마다 포트가 랜덤하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도 포트 번호를 0번호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저희 인스턴스 만들 때 사용했던 서버의 포트 번호가 고정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아래에 있는 포트 번호와 동일한 포트로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충돌되기 때문에 여기 또한 랜덤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서버 포트가 아닌 랜덤 밸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유레카 모니터 화면에서 새로 고침하여 어떤 값으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포트 부분이 이제 랜덤 밸류로 서로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인스턴스로 레지스터에 등록이 될 때 인스턴스 ID 값을 충돌 나지 않도록 정의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폴더 API가 동일한 API로 인스턴스가 레지스트리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웨이로 위에 있는 API를 호출하는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테스트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존재하에 테스트해보고 동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을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 API 두 개는 하나의 서비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두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우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라우터의 아이디가 폴더 API 1, 폴더 API 2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어졌던 걸 하나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숫자가 뒤에 붙지 않는 폴더 API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URI 부분도 저희가 고정 포트를 사용한 게 아닌 유레카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이용하여 유레카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부를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로드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RI 이 주소는 유레카에 등록되어 있는 인스턴스 중에 레지스터리로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바라보고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매번 다른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쪽으로만 접속하는 게 아니고 접속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변경이 되면서 한쪽에 오랜 시간에 처리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부분도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가정하에 하기 위해서 위와 다르게 구분자인 1번 혹은 2번이 들어가지 않고 API라고 정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한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 애플리케이션 1번과 2번에 등록되어 있는 컨트롤 부분에 주소 패스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1번의 컨트롤 부분입니다. 아래는 애플리케이션 2번의 컨트롤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get 매핑에 있는 패스 패턴에 API 1번이라 되어 있는 걸 지우고 2번에는 API 2번이라 되어 있는 걸 지워서 동일한 주소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이 두 개의 컨트롤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하는 값과 출력하는 값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게이트웨이 쪽으로 호출했을 때 동일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컬 호스트의 8080의 API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API 1번 테스트가 호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주소 부분은 API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을 경우에 보시면 1번에서 2번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매번 다른 컨트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레카를 사용하여 특정 서비스에 몰려있는 트래픽을 분산을 해서 동일한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늘려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미들웨어 서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는 저희 GitHub 제일 하단에 게이트웨이 독스와 유레카 독스가 링크가 있고 그 중에 오늘 주제인 유레카 독스를 가셔서 안에 있는 테스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부 유레카 부분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